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빨리 읽어봐야 되니까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연히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접한 후 아, 많아서 급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꾸 오타가 발음이 꼬이네요. 자, 채널을 접한 후 구독하며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여러 영상도 참고했지만 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저는 1984년생 쥐띠네요.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네. 현재 서울에서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T 업무의 특성상 맡은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40대 중반이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비해 시설관리직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IT 업무 하셨고, 네. 보유 자격증. 현재 보유 자격증은 총 5개. 와, 많으시네요. IT 업무 시 취득한 것이며 1번부터 4번은 최근에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현재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자, 소방설비 전기, 소방설비 기계,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요거랑 같이 주는 거고요.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뭐 다 있으시네요. 좋은 거. 네, 전기기사도 있으시고. 자, 희망진로 소방과 전기 분야 중 고민이 많았지만 대체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전기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소방과 전기 중에 왔다 갔다 하셨나 보군요. 전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희 목표는 2년간 전기 분야 경력을 쌓고 전기직 1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전기직 1근직이요. 네, 희망 진로죠. 그게. 질문사항.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질문 1, 1-1, 1-2, 2, 3, 4까지가 끝이네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질문 1. 기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추가 자격증이. 인터넷에서 전기와 기계 자격증을 보유하면 희소성이 있어 유리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메인으로 전기 보조로 기계선임을 걸어 경력을 쌓으면 큰 장점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본 선생님의 영상에서는 전기와 기계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자격증 취득해도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기계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군요. 1-1은 기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면 어떤 자격증이 좋을까요? 기계 자격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답변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공조냉동 기계기사, 에너지관리, 일반 기계, 이거 3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불필요한가요? 선생님 영상에 산업안전기사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영상을 본 것 같아서요. 저는 안전관리 자격증이라 따면 이거가 안전관리 오늘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자꾸 꼬이죠 혀가? 네. 저는 안전관리 자격증이라 따면 시너지나 다른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취득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다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자, 다 읽고 제 의견을 쭉 말씀드릴게요. 경력이 없는 경우 취업 방법. 협회 통해서 무경력자 채용한 사례가 드물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할지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소방 분야에서 취업해서 경력을 쌓아 전기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전기 분야에서 무경력을 취업이 어렵다면 소방으로 먼저 취업해서 전기를 인정하는 건지 다른 별도 방법이 이것도 알겠습니다. 저만의 경쟁력 강화할 방법.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계획을 고민해서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자격증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해 볼 생각인데 워낙 취득이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 괜히 시간을 버리고 시험이라는 자격증에 매몰돼 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선생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끝이죠 이제? 와,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에요. 자, 아마 누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전기하고 기계하고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네, 전기하고 기계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면 희소성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못 거는, 아이고, 보조된다. 네. 기계를 같이 못 거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점점 그게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전기와 기계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이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두 개 이상 걸어야 되는 곳.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걸어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한번 그 선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겸임해서 중복 선임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그거가 썩 좋은 게 아니란 뜻을 얘기했거든요. 예, 요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받을지 몰라요. 예, 근데 나중에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고 집에서 쉬다가도 뭔 일 생기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돈 10만 원, 20만 원 더 받고 싶어 한 달에. 뭐 그렇다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희소성 있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둘 다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계 자격증이 필요한지, 자, 필요는 아니에요. 필요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있으면 좋긴 하겠죠. 제가 옛날에 얘기 드렸어요. 옛날에 뭘 얘기를 드렸었냐면 전기, 소방, 기계, 그때는 통신도 있었어가지고 통신 다 갖춰 놓으시되 이걸 갖춰 놓는 이유는 이거를 겸직해서 여러 개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깝고 또 유리하고 또 굉장히 괜찮은 곳, 네, 급여가 세다든지 뭐 이런 곳에 갑자기 가고 싶은데 여기서 통신을 원해.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갈 수 있는 영역을 넓혀놓으라는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했지, 이거를 같이 걸어서 희소성이 있게 하는 그거는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으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죠. 내가 전기하다가 우리 집 앞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기계를 뽑네? 그럼 내가 기계가 있네? 그럼 기계를 가야지. 요렇게 가는 것 정도이지, 전기하고 기계가 있으니까 나는 두 개를 다 선임하는 곳에 가서 급여를 더 받고 난 여기서 이럴래, 이런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기 하나만 파겠다? 그러면 굳이 기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안 딸 겁니다. 예. 예, 이쪽으로 안 갈 거거든요. 예, 전기 쪽으로 아예 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로 갈 게 아니라서 요거 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단은 직접 하세요. 희소성이 있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겸임하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취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자격증이 좋을까요? 잘 팔리는 건 공조냉동 기계기사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안 할 거니까요. 자, 저는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공조냉동? 네, 관심 없습니다. 뭐 나는 내가 나갈 길이 냉동 쪽이고 뭐가 그런데 갈 곳이 많고 시설 안 할 거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죠.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30대다 그러면은 이거저거 다 따서 내가 어느 분야를 선택하게 될지 모른다면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벌써 지금 84년생인가 그랬잖아요. 저랑 같은 띠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40대잖아요.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네. 자격증 컬렉터 되는 거보다는 이게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산업안전기사에 대한 얘기는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A라는 사람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산업안전기사를 땄는데 친구인 B가 야, 그딴 거 뭐하러 땄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줘서 아 진짜 그러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좀 애매하다, 근데 다른 곳에 갈 때는 쓸 데가 이것도 꽤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님께서 나는 시설을 타겟으로 했어, 그러면 사실 산업안전기사는 필요 없는 자격증이에요. 시설을 목표로 한다면. 근데 다른 곳을 생각한다, 나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네. 경력이 없는 경우 취업 방법, 네, 소방으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소방은 다들 안 하려고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 초보, 경력이 없는 사람, 신입, 이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소방 갖고 밀어붙이면 경력이 없어도 다 들어갑니다. 특히 84년생이면 뭐 쉽게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무경력자 채용 사례가 드물어 보인다는 거는 이런 걸 거예요.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럴 거예요. 또는 뭐 3년 이상,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러는 건데, 저 옛날에 3년 이상 하는 곳에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갔어요. 이거 다 그냥 없는 말 치세요.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의미 없어요. 사람 좋으면 1년이 안 돼도 다 뽑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냥. 소방 분야에서 취업할 경력을 쌓아 전기 경력 전환하는 거는 안 되고요. 소방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전기 설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이거를 내가 유지 관리하면은 전기 경력이 들어갑니다. 전기 경력이요. 그러니까 무경력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소방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 거 가능하세요. 대신에 이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죠. 시설 관리, 아파트 시설 관리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소방업체나 이런 데 가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경력 전환이 아니라 그냥 전기 설비 쪽에, 전기 쪽에 어떤 경력이 아예 안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 경쟁력 강화하지 마세요. 자꾸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억나세요?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은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자꾸 스펙을 높이겠다는 소리예요.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다 따가지고 내 스펙을 높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시설 관리에서, 시관이라 썼네요. 시설 관리. 시설에서 이 사람이 스펙이 좋다고 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거를 알려주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이 사람 시설에서는요. 시설에서 대단한 스펙 필요 없어요. 선임 의무가 되어 있는, 법적 선임 의무가 되어 있는 자격증만 있으면 나머지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경쟁력을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 저는 전혀 추천 안 드리고요. 이거 강화할 시간에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시설 관리에서 나올 때 뭐 면접을 본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 하나하나가 달라요. 말 하나하나가. 스펙 아무리 있어도요, 쓸모없어요. 전기 하나 딱 쓰기 위해서, 전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전기를 뽑을 때는 전기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 사람이 기계고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이 사람 뽑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데 물경력이구나, 그러면 그것도 전기도 물경력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스펙을 경쟁력 강화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스토리를 강화시키세요. 그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물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그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남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구나. 이것이 취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시설에서는요. 네. 왜 그럴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술 좋은 사람 뽑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되게 많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뽑은 사람들이. 예. 기술 좋아서 뭐 10년 있어서 20년 경력이어서 다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승질내고 때려치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냥 질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구나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신선한 충격들이 오거든요. 기술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하게 뭐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보다는 이런 경쟁력이 좀 낫다고 보니까 자기계발서 있죠. 자기계발서 책들. 그런 걸 읽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알려주세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해드리니까 좀 기분이 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 가치관입니다.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민원자가 왔을 때 기술로서 이거를 해주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든요. 네. 요거 잘하는 사람이 사실 시설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기술이 안 되면 나중에 외부에다 업체 불러도 돼요. 네.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후폭풍 커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갈 때는 제외합니다. 시설에 관한 거 국한됩니다. 네,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요새 구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새로 오신 분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분들, 네. 자, 저희 질문 주시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361 3610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급한 거 긴급이라고 하는 거는 꼭 취업이나 면접에 관련된 것만입니다. 그리고 전자책 썼죠, 제가. 네. 시설 관리에 대해서 난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주문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질문자님께서도 전자책 주문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좀 가렸어요. 네. 자, 그래서 전자책 하시면 되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스벅에서 라떼 한 잔 값이니까 이거 보시면 제가 시설 관리에 관한 거 쭉 설명을 드렸어요. 2편을 보시면 돼요. 2편. 1편은 좀 전반적인 내용이고 시설 관리에 관해서 난 듣고 싶다면 2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좀 약간 길었습니다. 질문이 약간 길어서 제가 막 쫓아가다 보니까 혀도 꼬이고 발음도 꼬이고 막 그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제가 또 좋은 정보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